지금부터 2020년도 2학기 4학년 건축학술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재원 교수님 반 이상혁 2교배 팀의 논문명 여름철 학교 건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공조 시스템 제안의 첫 발표를 맡은 2교배입니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19년도 말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조기 등을 통한 확산의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되며 논의가 되는 와중에 학생들의 등교와 맞물려 밀폐된 학교 생활 속 낙후된 공조 시스템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는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였고, 이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아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운영비용, 탄소 배출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여름철 학교 공조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여 바이러스가 공기 중 비말 등 에어로졸의 형태로 공조기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환기 및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되는 현 학교의 공조 시스템은 적절한 환기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설정 온도 제어 방식인 점과 공조기의 에너지적 효율을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조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확인하여 기존의 단순 펜코 유니트 방식인 학교 공조 시설을 DV 플러스 CCS 플러스 도해즈의 환기 방식으로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각 시스템의 장점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통합 모델을 만들어 오토데스크 CFD를 통한 입자 추적과 에너지 플러스 시뮬레이션 및 LCA 이론을 토대로 제시안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에너지 효율 등 현실적 장점이 있음을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건축공학부 이상혁입니다. 통합 모델 설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건물의 열 관리율, 필요 환기량 등 모델 환경 조건 설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했고, 스케치업 오픈소스 모델에 이를 적용하여 FCU를 사용하는 기존 레퍼런스 모델인 케이스 1과 DV, CCS를 사용하는 개선한 케이스 2 두 가지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모델에 적용된 기상 데이터는 인천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사용했고, 냉방 스케줄은 보인고등학교의 2016년 학사 일정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LCA 기반 통합 모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에너지 플러스 결과값을 반영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적용 및 분석 결과입니다. CFD 분석 결과, 케이스 1에서는 교실 내의 공조기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교실 내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케이스 2에서는 교실 하부로 공급된 공기가 바닥면에서 이동해 학생들과 맞닿아 천장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직 방향 위주의 공기 유동과 학생 위치에서 열 기둥이 생성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케이스 1과 비교했을 때 학생과 공기의 직접적인 마찰 면적의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입자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기류 흐름 분석이 완료된 모델에 입자 추적을 실시했습니다. 비말 토출 위치를 4군데 설정하여 추적을 진행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5마이크로미터, 기침 초기 속도는 15m/s, 토출되는 비말의 수는 장비 조건상 한개로 625개로 설정했습니다. 0.05초의 시간 단계 크기로 5만 단계 진행했으며, 우선 케이스 1의 경우 천장 중앙부의 냉방 장치를 중심으로 입자 확산이 진행되었습니다. 빠른 유속의 급기로 인해 입자가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토출 위치와 확산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스 2에서는 토출 위치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실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A에서처럼 입자가 기류를 타고 배기구로 곧바로 배출되는 이상적인 모습도 관찰되었고, B와 D처럼 입자가 토출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만 거동하며 일부 입자만 교실 내부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출 위치가 교실 중앙부일 경우 C에서처럼 저속의 기류로 인해 동선이 더 촘촘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확산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케이스 2가 케이스 1에 비해 개선된 입자 유동을 보였으나, C의 경우를 통해 DV로 생성된 저속의 기류가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내 규모에 따른 배기구의 크기나 위치, 분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에너지 플러스 분석 결과 케이스 1의 연 에너지 사용량은 11,146kW 시 케이스 2는 7,026kW 시로, 이는 케이스 2가 케이스 1에 비해 연간 37% 적은 냉방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방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서 케이스 2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플러스에서 나온 에너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공조기의 수명주기 20년간의 LCA 분석 결과 생애주기 총 비용이 케이스2가 케이스1에 비해 총 22% 절약됨을 확인하여 환경 경영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안보다 제시안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에너지 절약, 환경적 비용 감소 등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비록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점과 추가적 배기구의 크기 및 위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조 시스템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최적의 여름철 학교 공조 시스템 운전 방식을 고려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참고한 참고문헌이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